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끝없는 정보와 소음의 시대에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있다고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침묵이라는 놀라운 기술에 대해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역설이에요. 말 그대로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한마디,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은 찾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마치 홍수 한가운데서 목이 마른 것처럼요. 왜냐면 말이 너무 흔해져 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소음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요. 사실 역사상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이 바로 침묵의 서라는 건데 이게 무려 18세기에 쓰인 책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바로 계몽주의 시대, 볼테르, 루소 같은 사상가들의 말과 글이 그냥 세상을 뒤덮었던 말 그대로 수다의 시대였던 거죠. 바로 그 시대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200년도 훌쩍 넘은 이 책의 지혜가 지금 우리한테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들은 침묵을 대체 어떻게 봤을까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보통 우리가 침묵한다고 하면 뭔가 좀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나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책은요,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기술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침묵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입을 닫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해야 할 말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준비라는 거죠. 대단하죠? 맞아요.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메시지인 셈이죠. 이걸 통해 신중함이나 자신감, 깊은 생각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언어인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 침묵이라는 기술,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일지도 몰라요. 침묵보다 더 나은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어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려는 모든 말의 가치를 먼저 침묵과 저울질해 보라는 거죠. 이걸 우리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딱 3단계예요. 첫째, 말하기 전에 잠깐, 아주 잠깐 멈추는 거예요. 둘째,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이 말 꼭 해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 말 하고 후회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실수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정말 날카로운 통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바보처럼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해서 재능 없어 보이는 편이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요. 섣불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침묵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침묵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얼굴, 그리고 서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신중한 침묵처럼 긍정적인 힘을 가진 침묵이 있는가 하면 상대를 조종하려는 교활한 침묵이나 상처를 주는 조롱하는 침묵도 있죠. 이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침묵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의 침묵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기술을 제대로 익혔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강력한 힘은 과연 뭘까요? 이 이야기는 침묵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성철스님께서 수년간 대중 앞에서 무건수행을 하셨죠. 그러다 1980년대 아주 폭력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긴 침묵을 깨고 딱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이요, 수년간 쌓아온 그 침묵의 무게가 실리니까 그 평범한 문장 하나가 정권의 본질을 꿰뚫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 마음에 가닿았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이죠. 여러분의 말은요, 그 말을 둘러싼 침묵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배경이 고요하고 깊을수록 그 위에 던져지는 말 한마디가 더 선명하게, 더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요.
결국 침묵을 연습한다는 건 이런 보상들을 얻는 과정이요. 그냥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고 자신감과 통제력을 보여주고 또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당연히 후회할 말실수도 줄어들겠죠.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해요. 요즘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보여주고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잖아요. 그럴 때 사려 깊은 침묵을 기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포스팅 대신에 나 자신을 위한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되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아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무엇을 말했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소통의 힘은 바로 그 선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